한번 이 템포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를 위해서 방해.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로 예정돼 있던 대선 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불거졌던 당 내홍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경선을 앞두고 복잡한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시고 네.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라지시고 네. 만약에 떨어지면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당선됐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무실이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참 가깝고도 멀었네요, 지금까지. 그동안 이렇게 네. 하차하신 이후로 저희가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자료 화면에 대표님 얼굴을 담았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실물로 뵙네요. 예, 우리 또 기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예. 뵈니까 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 이제 휴가하셨는데 네. 그동안에도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휴가를 또 제대로 휴가를 이렇게 즐기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휴가 기간에 이제 개인 택시 면허 교육 이수를 네. 끝내신 건가요? 휴가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어쨌든 휴가 기간을 거의 한 8, 9일 정도 이제 거쳤는데 그 중에 5일, 가운데 5일은 그 낮에는 이제 제가 개인 택시 면허를 이제 살려면은 양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양수 교육을 5일 과정으로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뭐 주차하기, 뭐 이렇게 돌기, 뭐 이런 거, 예, 정지선에 서기,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예,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럼 그렇게. 나중에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생기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번호판을 이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살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저녁 시간대는 이제 경상북도 상주에서 제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일대에 뭐 안동, 예천, 김천, 구미 이런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곳들을 네. 제가 방문해가지고 우리 당원들과 또 소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관련 이슈 질문 드릴게요. 최근 정치권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예비 후보 간의 이제 갈등으로 언론이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경준이 주최 토론회에서도 이제 양측의 신경전으로 이제 비추는 장면들이 뭐 여러 나왔고요. 근데 그 윤석열 후보 측과의 갈등설과 여러 논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랑 윤석열 그 후보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 경로로 소통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난 경우도 여러 번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도 있고 전달받은 내용도 있고, 제가 상주에 갔을 때도 사실 그 윤석열 총장 측 관계자가 저에게 전언을 하기 위해서 오신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윤석열 총장과의 소통에 무리가 없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계신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과의 갈등을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뭐 봉사활동이 토론회 이런 일정 같은 것도 경준이가 원래 서병수 위원장 주재하에서 여러 안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한 안들인데, 언론 보도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은 이준석이 봉사활동을 만들어가지고 주자들을 뭐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한다라는 어떤 추측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 뭐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뭐 특정 주자에게 불리함을 주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따른 낭설을 가지고 당대표를 공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도 불쾌한 것도 있겠지만은 경선 준비위가 굉장히 실망을 이번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네네. 경선 준비위 측과 이 갈등이 있었던 건데, 제가 봉사활동 하나로만도 예를 들자면은 제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권 픽업되기 전에 어비 교육봉사단체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봉사단체 장 정도 되면요, 교육봉사단체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일회성 봉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입안할 리도 없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전후 사정 모르고 그냥 우선 이준석을 때려야 기사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당내 내부 저격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런 판단을 좀 합니다. 네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오늘 많이 회자된 그런 이제 언론에 나왔던 그 이슈인데,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는 맞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 말을 한 것도 사실인가요? 원희룡 지사께서 만약에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앞에 주어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란 말을 제가 했다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때 대화를 제가 그대로 다시 들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 앞에 캠프와의 갈등 상황이 계속 묘사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갈등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갈등 상황을 언급하신 거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랑 윤석열 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어폐냐면은 제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 후보 하나를. 예. 제가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무슨 뭐 손가락을 튕기면 후보가 예? 갑자기 정리된다 이런 능력이 있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애초에 대선 주자가 정책과 비전으로서 그런 승부를 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제고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는 당대표로서 항상 긍정적인 눈을 바라보지만은 이준석 이름 석자가 들어가면 기사가 나더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어떤 시도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좀 내부 공격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로서 윤석열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지 오히려 제기하신 분이 아마 얘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윤 전 총장이라는 언급을 주어로서 하지 않았고 정리된다라는 뜻은 갈등 뭐 이런 자, 이제 제가 봉합의 그 뜻이지. 문장을 그대로 읊어드리면요. 네. 최근에 저쪽에서 입당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곧 정리될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거는 최근에 저희가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후보의 지지율도 사실 좀 그 상승 국면에서 좀 잦아든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갈등이 서로에게 도움 안 된다는 거 알면은 캠프 쪽에서도 그런 격앙된 분위기가 자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제가 윤석열 총장 후보로서 정리한다는 발언을 했을 리도 없고 네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방송 10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징계받은 적이 없는 거의 유일한 종편 패널인데 예, 제가 전화 통화에서 그런 말 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명이 된 것 같고요. 근데 궁금한 게 원희룡 후보는 왜 흥분해서 이렇게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건가요? 저는 흥분하실 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께서 저에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주 초였는데 제가 교육받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전 전화하셔가지고 선관위원장으로 모 인사는 곤란하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뭐 언제 사람들 나름의 설명하려고 하셨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그것을 부적절한 어떤 후보의 발언으로 봤고 네. 그래서 다소간의 그 대화 속에서 언쟁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밖에 가서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원 지사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예, 저는 그 해당 언론의 인터뷰 그 보도를 다 보면은 이런저런 뭐 제가 대여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다 했던데 저는 그것도 그럼 제가 대여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고 규정 짓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가 굉장히 실례이고 저는 제가 우리 당 지지율이 가장 좋은 상승 곡선을 탈 때는 우리 당이 혁신 가도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혁신 업무에 주력하고 오히려 그런 영역은 대선 주자들께서 쉽게 낼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토론 배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준비하는 과정에 매진하고 있는 거다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준석은 대여 투쟁에 나설 제가 10년 동안 어비 종편 패널이었다고 다시 강조하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요. 대여 공격을 참 잘해서 그렇습니다. 예, 대여 공격을 참 잘했기 때문에 야권 패널로 나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밥 벌어먹고 산 건데 제가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꼭 무슨 이걸 꼭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셔서 당을 이끄셔야 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경준이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예비후보 토론회입니다. 내일 예정됐던 토론회가 취소가 됐고 또 다음 주 토론회도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경준이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월권이라는 일부 반발을 받아들인 걸로 봐도 될까요? 오늘 월권이라는 일부 최고위원의 주장이 있었지만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병수 경준위원장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모 최고위원이 했던 그 월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반박하셨고 최고위원들 중 상당수도 서병수 위원장의 그 의견을 경청하고는 더 이상 월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한 최고위원 또는 뭐 한 1.5 그러니까 약간 살짝 한 분 정도가 더 그 의견에 공감하려는 자세를 보였을 뿐 저는 그 월권 논란은 없었다. 다만 서병수 경준위원장께
그 저희 지도부에서 당의 화합이나 이런 면을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네네. 그 선관위가 이제 26일에 출범하기로 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이제 맡기는 그 안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반대 의견도 최고위를 포함해서 이제 당내에 있는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희룡 지사가 선관위원장 특정인을 좀 뺐으면 좋겠다고 한 것도 아마 그 서병수 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저는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이요. 그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면 선거 관리라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에게 있고요. 그것을 추인할 권한은 최고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원 지사님을 딱히 지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건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공개 안 했던 것이고 원 지사님이 이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다른 후보들 쪽에서도 그 선관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오히려 그런 언급을 하시는 경우에 그 이름이 언급된 인사는 속된 말로 킬됩니다. 예. 그분 제가 봤을 땐 이름 석자만 언급되었으면 참 훌륭한 분인데 어느 캠프에서 추천한다. 어느 캠프에서 이분은 괜찮다고 한다. 이러는 순간 그분을 어떻게 하마평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이제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네. 선관위원장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당에 그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나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 아니면 뭐 고위 관직을 지내신 분 이렇게 명망가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그 중에 어차피 한 분이 많이 지명을 받으실 거고 서병수 위원장 포함해서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자꾸 사람 이름 올려놓고 어느 캠프에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더라. 이 사람은 결사 반대고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솔직히 개인 택시 양수 교육 받으면서 들은 이름만 5명이 넘고요. 네. 캠프의 의사표시라는 부적절한 그런 언급까지 제가 들은 것도 꽤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제가 그때 다 들으면서도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밖에 공개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특정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의원 편을 든다라고 비판한 SNS 게시물에 윤 후보가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특정 후보를 편들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 윤석열 후보를 제가 딱히 뭔가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점 없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를 싫어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선호한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과거 저와 유승민 의원과 같은 당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 미는 논란, 거기다 최근에는 홍준표 미는 논란, 제가 이름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보면은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정작 이 다른 후보들은 제가 윤석열 후보와 치맥 회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미기 논란도 있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할 정도로까지 이목이 집중된 이벤트를 특정 후보를 위해서 그 당 밖에 있는 사람에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치맥 회동이면은.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일부 호사가들은 제가 오세훈 시장을 나중에 최종 대선 후보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네. 대선에서 당대표가 뭔가 그런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멍청한 행동이 4명의 후보를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인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호사가들이 주장한 걸 다 결합하면은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등을 제가 밀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특정 후보를 믿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넷을 다 미는 건 뭐 이게 다 민다는 개념이 그런 거라면 제가 다 넷을 밀고 있는 거고 더 많은 네. 분들 밀고 있습니다. 저는 네네. 하태경 의원하고 친하고요. 네네. 네. 원지사도 좋아합니다, 제가. 네, 이번에 약간 실망했지만. 일단 공정하게 관리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네.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최근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한풀 뭐 이제 꺾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 예비 후보와의 이제 갈등 그리고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이제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경선 버스라는 제가 이제 관점을 제시했던 것은 경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각자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라는 것은 그냥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실 겁니다. 이 질서가 사라지고 난 뒤에 각자 자가용 끌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 버스에서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고, 저는 당 지지율이라는 것도요, 제가 당대표 취임했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질의 지지율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지지율도 지금 확보가 되어서 네. 꺾이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2주 전쯤에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문에 과대 표집 효과가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저희 당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분석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히려 당 지지율은 견고하고 대선 주자들이 아직까지 크게 돋보이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대선 주자들이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대여 투쟁 메시지 같은 것들도 대 이준석 투쟁 메시지보다 더 격렬하게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과의 통합 노력을 네. 이제 멈추겠다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앞으로 이제 일주일 안에 김동연 예비 후보와 이제 접촉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제3지대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막판 후보 단일화 가능성 그 어떻게 생각에 두고 계신 건가요? 저는 지금 속엔 염두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벌어진 뒤에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께서 뭐 그런 야권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건 알겠으나 그 방식을 본인이 항상 상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출마를 실제로 하신다면 당연히 야권 통합의 파트너가 되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에 선출된 후보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앞장서가지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보십시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통합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지금까지 최고 지도부에서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제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국민의당을 배려해서 자리를 만들어두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원래 국민의당 측 합당하면 인사를 한 명 제가 배려하려고 네. 다음 주에 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저희는 끝까지 기다렸고 마지막까지 제가 끈을 이어가 보려고 합당하겠다는 건지 아니겠다는 건지만이라도 밝혀달라고 했을 때 결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숙고하셔서 노라고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럼 저도 이제 저희 못했던 것들을 해야죠 이제. 네.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떠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 못 해가지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최고위원회에서 표결할 때 당 대표와 철학이 맞는 최고위원 한 명 있으면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포기하고 안철수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네네. 좀 그래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노라고 일찍 말하셨으면 될 걸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있을 거란 얘기가 들리는데요. 좀 혹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의제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또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풀어가야 될 문제가 산적히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생산적인 어떤 여야정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혹시 문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이 방역 상황에 대해 가지고 결국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통제식 방역을 고집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확진자 모델 이외의 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정쟁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오히려 전향적으로 확진자 모델을 벗어난 어떤 방역 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을 다시 재개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어쨌든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당히 자신감 있게 하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뭐 정책 현안은 쌓여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다루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인터뷰 마칠 시간은 됐습니다만 반가운 마음에 네. 3개월 만에 이제 고정 패널에서 복귀를 하셨잖아요. 예, 당 대표로서. 네. 그 끝으로 뭐 간략하게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제가 전당대회 나가면서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저쪽에 앉아가지고 네. 약간 불합리한 이득을 취했던 그런 기억이 이쪽 자리에요? 있습니다. 예, 상대 후보가 없는 네.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입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을 빼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도 맹활약하시는 모습 저희는 묵묵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의 3개월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당내 상황과 대선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